여기 왕이 있고 왕이 있고 왕이 있고 왕이 있고 왕이 있고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그랬을 때 뭐 아무 왕이나 이 왕이든 이 왕이든 어느 왕이든 간에 왕이 딱 즉위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네? 왕이 제일 즉위를 하자마자 딱 하는 일. 그렇죠. 국장이죠. 자기 아버지 국장 치러야지. 아, 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죽는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왕의 세습제도였기 때문에 국장에서 시작해서 국장으로 끝나는 게 세습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이 되는 조건이 뭐죠? 아버지가 죽어야 되죠. 아버지가 죽는다는 소리는 엄마가 과부란 소리죠. 그래서 자기를 보고 뭐라 했다? 과인이라 칭했다. 과부의 아들이다. 과인은 어쩌고 저쩌고 낮춤말이면서도 그것이 실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맨입 경복궁에서 또는 창덕궁에서 맨입 80리 5.4km 일대 요거 그대로 환산하면은 4km로 했을 땐 딱 100리 나옵니다. 다시 환궁을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구간, 변란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왕이 죽으면 이 밑에 동네들은 전부 다 관아에 소식을 알려가지고 혼인도 금하고 그 다음에 상거래 장 쓰는 것도 금하고 며칠씩 다 금하고 변방에는 알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쫙 퍼져나가요. 이렇게 병조판서 말에 따라서 궁궐을 쫙 에워싸 한다고요. 병조판서가. 그 다음 2조 판서가 각 지령들을 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서울에서 이쪽에 동구릉, 구리시 쪽에 동구릉, 이쪽에 서오릉, 능이 5개, 그 조금 위에 서삼릉, 이쪽에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쫙 이제 요 근처 안에서 흩어져 있어요. 누구 것 빼고? 단종 것 빼고. 영월에, 경북 영월에 단종. 수양대군한테 밀려나간 단종 것 빼고는 다 요 안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시작되자마자 산릉 도감, 빈전도감, 국장도감, 산릉도감 3개가 시작이 되는데 빈전도감은 시신에 관계된 모든 일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국장은 발인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다 맡고요. 그 다음에 산릉도감에서 땅을 정하고 거기에 성물들을 깎고 왕릉을 조성하는 문제들을 다 잡습니다. 자, 근데 이 산릉도감이 이제 제일 일들이 많죠. 공조판서가 하는데 일들이 제일 많은데 국장이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걸립니다. 근데 3개월에서 5개월 동안에 시신을 부패시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게요. 문제가 생기죠. 여름에 죽을 수도 있고 겨울에 죽을 수도 있는데 빈전도감에서는 어떻게 시신을 보존시켰을까요? 시신이 봉분에 들어가기 전에, 무덤 광에 들어가기 전에 부패돼 버리면 안 되니까 시신을 보존을 한단 말입니다. 어떠한 방법이었을까요? 부패 안 되게. 풍장이 아닙니다. 풍장시킬 수가 없죠. 예, 감효를 쓸 수도 없습니다. 빙장빼기 그게 그렇죠. 빙장이죠. 예, 그걸 뭐라 그런다? 설빙이랍니다. 얼음을 설치한다. 예. 자, 그럼 얼음을 이제 딱 돌아가시면 그 방 안에 대나무 평상에 딱 올려놓고 시신을 딱 올려놓고 이제 얼음을 꽉 채우는데 얼음에는 뭐가 있다?
축축한 습기가 있다. 그럼 이 습기 때문에 썼거든요, 또. 기온은 떨어졌지만. 이 습기를 제거해야만 이제 시신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럼 요 시신은 어떻게 습기를 제거시켰을까요? 숯! 아닙니다. 통풍 아닙니다. 힌트. 원래는 물기가 많았는데 말려가지고 물기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야 다시 습기를 먹으면 다시 부풀어지는 거죠. 스펀지단 말이에요. 스펀지를 압축시키놔야 습기 들어오면 쭉 커지나 물 먹어가지고. 그게 옛날엔 뭐였을 것 같아요? 솜 아닙니다. 삼배 아니고요. 소금 아니고요. 일단 물로 왔습니다. 소금하고 물로 왔습니다. 쫙 마른 거를 둘러싸고 그 다음 설빙을 시키면은 습기가 시신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른 미역을 가지고. 마른 미역을요. 마른 미역을.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며칠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더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 번 갈 때마다. 그래가지고 시신을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고미역을 그대로 버리면 아깝죠. 종로에다 갖다 팝니다. 얼마에? 헐값에. 모르죠. 백성들이 압니까? 왜 갑자기 싼 미역이 나왔는데 왜 싼 미역이 나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뭐냐? 국상중 미역값은 헐값이다라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국상중 미역값이다. 그래가지고 빈전도감에서는 소렴하고 대렴하고 시신을 쫙 보존시키는 역할을 전부 다 맡아서 한다. 그 다음에 국장도감에서는 이제 시신이 나갈 때서부터 그 턱까지 아직 여기서 이제 털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턱까지 쫙 발인을 해나갈 때 500명 횃불 들고 태종 이성계,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는 자시에 발인했고요.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는 축시에 나갔고 이런 식으로 새벽 애들도 꽤 나갔습니다. 이제 두둥겨가지고. 얼음은 석빙고는 이미 있었지, 신라시대 때부터. 동빙고, 종로에 성북구 쪽에 동빙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남산 쪽에 지금 그 중구 쪽에 서빙고가 이미 그때 있었어. 근데 동빙고는 종묘나 궁궐에 납품하는 업체가 동빙고요. 서빙고는 일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서빙고라. 이미 얼음은 있었어. 발인을 할 때 이제 500명 횃불 들고 가고 이제 뭐 상여 만들 거 만들고 이제 끝장나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누가, 이 대장들은 전부 다 판사급들입니다. 판서급들. 병조 판서, 이조 판서, 예조 판서. 그런 식으로. 이걸 전부 다 누가 관리를 한다? 우의정이 합니다. 그랬다가 임금, 이 국장을 다 치르고 나면 영의정은 선왕 따라서 이제 옷을 벗는 거예요. 영의정은. 그리고 우의정이 수고했다고 하면서 영의정으로 승격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한 등급씩 탁탁탁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요 산릉도감 팀들 때문에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걸리는 건데 산릉도감에서 보통 6,000명씩 이렇게 동원이 돼요. 근데 쌀을 주느냐? 쌀도 안 줘. 자기네들이 부역하려고 쌀 2마씩 다 지고 와야 돼. 한 달 동안 지그들이 먹을 거. 뭔 떼지. 조금씩 주는, 진짜. 배급해주는 것들이. 근데 한 달밖에 안 걸리는데 이렇게 석 달 내지 5달까지 가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공사하는데 한 달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나머지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하는 일은 뭐다? 그렇죠. 택지 정하는 일이죠. 이때가 이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때입니다.
영의정, 자의정, 판서급들, 우참찬, 자참찬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여가 최고입니다. 여가 최고입니다. 상소문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도 아니다 싶으면 흉당을 올렸을 경우에 막상 답사를 딱 하면 흉당이 딱 나왔을 경우엔 그 사람은 옷 벗고 딱 유배 나갑니다. 네가 이시왕조에 대해서 배반할 마음이 있었지. 그러니까 풍수 공부 안 하면 어되는 거예요. 그때 국풍들이 모가지가 유배당하고 모가지도 안 나간 경우 스태고 진짜 밑에서부터 갑자기 막 2등급, 3등급 축축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 제 첫 시간에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주류야풍이라고. 기억납니까? 낮주자, 유교유자. 낮에는 유교 공부하고 야풍, 야간에는 풍수 공부했다는 소리가 입시는 유교로 하고 출세는 풍수로 했다. 풍수 공부 안 했겠어요? 얼마 전에 국토지리원 그저께죠. 국토지리원에 가가지고 브리핑. 그 국토지리원이 뭐 하는 곳이냐면 진짜 국토계획을 입안하고 프로그램 진영화시키는 실무자들이더라고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2시간 동안 특강을 해주는데 그거 가서 딱 느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안 불렀을 거거든. 진짜 한 4-5사람 불렀을까? 제 생각에 한 5사람 안으로 안 불렀겠나 싶어요. 근데 날짜만 다르게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특강을 2시간씩 들었겠지. 거기 가서 느낀 느낌. 진짜 국토계획에 대해서 진짜 실무자니까 완전 결재권을 다 갖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딱 이 느낌 드는 거 있죠. 그야말로 국풍. 600년 만에 한양천도가 과연 일어나요? 그냥 마을 동네마다 전부 다 막 대풍이니 국풍이니 개사코 하는데 여기 가니까네 국풍이란 느낌이 탁 오는 게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요때 이제 이 석 달 동안 이제 일들이 다들 벌어지는데 우리 세종대왕 능조차도 엉망진창으로 막 옮기고 난리가 났었어요. 세종대왕 능이 이장한 능이잖아요. 지금 멋지게 들어가 있는 데가 이장한 능이라. 그때 이계전이서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왕릉은요. 왕릉 터에 딱 잡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묘는 싹 다 날려버립니다. 그게 700기, 800기 막 날라가요. 눈에 보이는 묘는 전부 다. 그 다음에 뒤로 딱 돌아가지고 간용법으로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간용법 올라가면서 묘 있는 거는 무조건 안 보여도 100리, 200리고 올라가면서 전부 다 쳐버립니다. 절대로 왕릉까지 내려오는 정출맥맥을 못 건드리게끔. 근데 왕권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게 이 왕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영의정의 선산인데 예? 선대왕의 영의정 했던 분인데 그거로 왕이 들어갈란다. 팔아!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 아닌 사촌 형무덤도 왕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의 작은아버지 묘도 날라가. 사친의 묘도, 개인적인 친척의 묘도 날아가는 판에 영의정 선산무덤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80년에 있는 팀들은 떠는 거라. 그럼 자기 선산들보다 더 좋은 곳을 말해줘야 자기네 선산이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코지들이 나타나죠. 진짜 좋은 거 딱 보고 누구들을 죽여야 되겠다. 반대파를 죽여야 되겠다 싶어. 그 터가 좋은데요. 딱 이야기해보는 거라. 그럼 그 터가 보면 진짜 좋거든. 타내라! 딱 그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겁나는 겁니다. 네, 왕권을 그거 가지고 휘두른 거예요. 태종 이방원이가 결국에는 세종한테 양위를 물려주더라도 자기가 상왕이 됐잖아요. 뭐 하나는 안 줬습니까? 병권은 자기가 쥐고 있었잖아요. 태종 이방원이가. 수양대군이 죽고 나서도 그 똘마니들 신숙주라든가 그 다음에
뭐 한명회라든가 이런 팀들이 다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다시 병조 판서라도 꼭 쥐고 있었던 이유들이 병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던 이유다. 왕권을 구축하기 위한 이유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때는. 날아가는데 무시무시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뭘 한다? 우리는 왕릉에서만큼은 서로서 능의 제사를 지냅니다. 일반 양반 가문들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가문이라도 절대로 서로서 지낼 수가 없어요. 소는 다 허가 받아야 되고 새끼 낳으면 도장 받아야 되고 그럼 잘 크는가? 왜? 농사 인력이니까. 이렇게 다 보호받고 있었던 소였는데 왕릉에서만 역시 왕은 달라야 되니까 서로서 능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능제가 끝나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다 나눠주고 끝이 나요. 그럼 소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어느 동네에 있다? 왕릉 주변에 있다죠. 그래서 나온 게 왕릉갈비. 아, 이거. 정릉갈비, 홍릉갈비, 수원갈비. 왜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간을 할 줄 알았던 거라. 딴 사람들은 소고기 구경도 못 했다니까요. 자. 능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제 왕씨앗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능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비의 무덤만을 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원이라고 하는 한 등급 아래가 있습니다. 요거는 왕세자나 왕세자비나 그 다음 아주 가까운 사친의 묘들을 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전부 다 묘라 한다. 왕의 씨앗들이라도. 왕족과 관련된 것들이 총 109기죠. 총 109기가 있는데 그 중에 능이라 불리는 게 44기라. 근데 앞에 돌들을 아직 못 보셨는데 원에서도 못 쓰고 묘에서도 못 쓰고 일반 문중이나 일반 선산에서도 딱 못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무인석.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 필름에 나오겠지만 병권을 상징하는 이 무인석은 왕과 왕비한테만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 밑에 사람들이 사용을 했다는 소리는 병권으로서 네가 반역할 그게 있다 해서 무인석은 절대 아무도 못 씁니다. 문인석은 씁니다. 문인석은 일반 사람들도. 근데 유교 예제였으니까 아까 봉분 있는 데서 가까이 있는 게 문인석이고요. 한 단계 더 밑에 있는 게 무인석입니다. 근데 무인석은 아무나 못 썼다. 능에만 썼다. 폐위된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죠? 폐위된 사람들의 무덤을 묘라 하죠. 광해군 묘, 연산군 묘, 장희빈 묘. 왕비까지 올랐지만 강등 폐위됐으므로 묘라 하더라. 재밌는 것들이 많죠. 자, 태조 이성계로 이제 들어갈까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진짜 제왕 학문이었다. 이 학문은 제왕학이었다. 그걸 베끼는 게 양반들이 베껴 살았는데 진짜 고려와 그 다음에 조선 500년, 500년씩 1000년 동안 이건 제왕 학문이었어요. 전부 다 거기에 목숨 걸었는 거라.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는 정통성도 없었기 때문에 풍수에 완전 몰빼버린 사람입니다. 비비런덕이 겁이 없었기 때문에. 명분이 없었잖아. 태조 이성계는 그래도 뭐 위화도 회원한 다음에 그래도 뭐 좁게
불교가 뭐 타락했으므로, 뭐 어떻게 됐으므로, 이러고 이제 그게 있었는데, 명분이 있었는데, 수양대군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진짜 풍수의 환자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왕릉에서는 제일 많이 걸려있는 게 형세론을 주축을 합니다. 형국론, 자향론 다 있는데, 형국론보다는 제가 그 말씀드렸죠. 형세론은, 그 다음 형국론, 형세론, 좌향론이 있는데, 이 두 개는 그 터다라고 찍는 거고, 이거는 어디를 바라바라라고 하는 향이라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풍수에서 왕릉은 이놈을 완벽하게 구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서원들이 형국론에 좀 더 치중했다면 왕릉은 세형혈, 태식, 익력으로 그대로 찍고 들어가요. 형국론이 없느냐? 형국론이 없는 건 아니지만 추측이 적어였다. 형세론이 다 걸려 있어요. 자청룡 우백호가 좀 삐뚤어져도 뒤에 태식, 익력이 좋으면 쓴 거예요. 물길이 좀 이상해도 뒤에 태식, 익력만 제대로 돼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 왕릉들은 전부 다 잉들이 있다. 많아요. 얼마나 크고 좋아요. 남명조식 요만한 거 30cm도 큰 건데 몇 메다짜리 잉을 쓴다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곡장 안에 요렇게 돼 있는 걸 단능이라고 합니다. 단능. 혼자 있다. 단능. 그 다음 복장 안에 요런 건 쌍능. 예, 쌍능. 사면능. 그러면 요 안에 뭐가 있다? 합장능도 있겠죠. 그죠? 합장능도 봉부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쭉 산맥세가 들어오는데 여 능 하나 있고 여 하나 더 와가지고 여기 또 능 하나 뚝 떨어져 있습니다. 곡장은 안 칩니다. 곡장은 안 칩니다. 곡장 안 친 상황에서 요 맥세 그대로 또 하나 또 그대로 사초지는 하나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입니다. 요렇게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 동원 상하봉. 같은 원에 아래 위로 놨다 동원 상하봉. 그 다음 맥세 이쪽에 하나 요렇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각을 가운데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자각을. 요거는 동역 이강능. 강을 다르게 쓴다. 같은 지역 내에 강을 다르게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지내면서 왕무덤 어느 거요? 왕무덤 A, 왕무덤 B. 예? A, 손. 자, 정자가 이래 들어갑니다. 산줄기 이쪽에서 내려옵니다. A, B. 무덤은 우상, 자하. 음택은 우상, 자하. 양택은 자상, 우하. 산줄기 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A가 왕릉에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부부 중에서 왕이 이쪽 들어가고 왕비가 이쪽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예외도 막 있어요. 일단 이게 원칙에서 역사 때문에 막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 남녀가 아닙니다. 만약에 똑같은 그 상황끼리 왕들이 죽는다더라도 상황이 도중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쪽에 마누라가 들어갔고요. 이쪽에
지압이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잘못 집어넣었을까요? 천만에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유교 예제에는 미친 사람들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수양대군의 맏아들 의경세자.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의경세자 마누라의 최실아가 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소현왕후입니까? 예? 어쨌든 의경세자 마누라가 요 들어가 있다고.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우상좌에 안 맞거든. 음양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의경세자 마누라는 언제까지 삽니까? 최실아의 아들이 누굽니까? 왕이 된 사람이. 성종이잖아요. 7대 세조, 8대 예종, 9대 성종이잖아요. 의경세자와 최실아가 낳은 둘째 아들이 성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의 어머니가 되니까 여기는 대왕 대비가 되죠. 왕 대비가 되죠. 이쪽은 왕이 못 되고 왕세자로서 죽어버리죠. 직급이 누가 더 높습니까? 대비와 세자. 부부였지만 직급은 여기가 더 높았으므로 우상좌원칙에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남녀를 떠나서. 이런 게 이제 역사 공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형세론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배산임수에 장풍 잘 돼 있어야 되고요. 배산임수에 장풍 잘 돼 있어야 되고 자향론 반드시 썼습니다. 어떤 논리로? 물줄기는 생동하는 기운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폐철을 아직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방향에서 물줄기가 들어와서 나쁜 방향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게 풍수 이론인데, 물줄기도 나쁜 방향에서 들어와서 좋은 방향으로 물줄기가 흘러나가는 건 오바이트하는 거므로 안 좋다. 요 두 가지 원칙은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조 이성계능입니다. 태조 이성계능은 동구릉입니다. 한양이 여기 있고요. 요쪽에 이제 구리시 쪽에 요쪽에 이제 동구릉이 있는데, 요 경복궁 동구릉. 동쪽에 이제 능이 9개 있다 해서 동구릉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처음 잡게, 동구릉 위치가 57만 평. 아, 크죠? 서울릉도 100만 평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잘려갖고 이제 50만 평으로 줄어들었는데, 동구릉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태조 이성계능을 태종 이방원이가 잘 잡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찾아라. 근데 태조 이성계가 유언이 뭐였느냐면, 나 함흥에다 묻어주 했거든요. 근데 정종은 중간에 먼저 죽어버려서 개성에 들어가서 개성은 갈 수가 없잖아요. 태종 이방원이가 장사를 치르는데, 장사를 치를 때 이 유언을 들어줄 수 있다 없다? 자기 왕인 입장에서. 종묘 여기 다 있지. 아버지가 개국한 동네지.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유언 한마디에 그걸 함흥으로 능을 보낼 수 있느냐? 못 보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갈등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봉분을 갖다 입힌 게, 함흥 억세풀을 갖다 입힌 게 이성계능입니다. 유언은 들어줘야 되겠고, 함흥으로는 못 보내겠고, 그러니까 가을 이후에 쑥대밭 억세풀 쫙쫙 날아
엄청 크게 이 정도로 올라와요. 억새풀들이. 그럼 누가 때로 입혔겠습니까? 몇 년마다? 아니죠. 명당 터니까 600년 동안 억새풀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억새풀 뜯어가지고 또 억새풀이라고 하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억새풀인지도 왜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라. 이쁘장하게 깔끔하게 이쁜 잔디도 많은데 명당 터니까 600년까지 또 가는 거예요. 신기하다니까. 예. 그래가지고 동구릉에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정종은 개성에서 죽어버리고 거기 능이 있고 못 가고, 세 번째 태종 이방원이는 한강이 이제 이래 흐르죠. 한강이 이제 서울시를 이제 이래 흐르는데, 그럼 한강이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태백산맥 쭉 내려오다가 이 동구릉으로 들어온 맥은 한강의 북쪽에 있다 해서 한북정맥입니다. 근데 서초구 쪽에 관악산 쪽에서 한 줄기 빠져나온 게 대모산이라고 있습니다. 대모산. 한강 남쪽이죠. 이쪽 산에 묻힌 게 태종 이방원이거든요. 이방원이는 어느 산맥이냐? 백두대간 지리산 나와서 속리산 거쳐서 밑에서 올라온 게 대모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산줄기 몰랐을 것 같아요. 한북정맥, 한남정맥을 다 알고 있었어요. 신도비에 다 적혀 있거든요. 아버지 능은 한북정맥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쫙 나와 있다고. 근데 자기는 대모산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대모산 여기에도 정말 좋은 능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렇게 뭉치려고 안 했어요. 가다 보니 뭉쳐진 건데, 유교 예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충혈하는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기는 아빠를 벗어나고 싶었던 거라. 태종 이방원이는 자기가 아버지한테 못될 짓을 너무나 많이 했고 자기 형제들을 너무 많이 죽였거든. 방석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다 죽이니까 자기가 이쪽으로 전혀 산기운 달리한 곳으로 넘어가 버리고 이쪽에 만들어집니다. 불쌍했죠. 그래가지고 태종 이방원이가 탁 죽으니까 세종이 자기 살아생전에 이미 땅을 구합니다. 살아생전에 왕이 자기 죽어서 들어갈 땅을 뭐라 그러냐면 신후지지라 그러거든요. 자기 몸 후에 들어갈 땅 신후지지라 그러는데, 세종대왕은 신후지지를 이미 잡습니다. 근데 어디 옆에다가 이 세종대왕이 이게 문제였어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했던 사람이 세종입니다. 태조는 정말 기반 다지기 바빴고, 태종 이방원이는 정말 조형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숙청시킬 거 숙청 다 시키고 왕권 강화 체제로 피살육전을 부렸던 왕이라면, 엄청 여린 충녕대군 세종은 효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왕이 없었잖아요. 맏아들이 없었잖아요. 태종도 아니었고. 문종한테 주죠. 병약한 문종한테 주죠. 차라리 자기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주었다면 처음부터 찬탈이란 문제는 안 일어났을 텐데, 맏아들이니까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우지지를 어디다 이야기하느냐면, 아버지가 여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 옆에 들어갈란다고 맥줄기만 하나 옆에 딱 다른데 해가지고 대모산에서 줄기가 하나, 대모산 하나 줄기 있는데 이쪽에 태종 이방원이가 들어갔다면 요 맥줄기 하나 빠져나온 데서 여기에 자기 무덤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여가 세종대왕이 터를 잡아놓은 데가 물찬 동네였어요. 수렴이 들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대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거기는 들어가시면 아니래옵니다. 하니까 나는 들어갈란다. 살아생전에 내가 왕까지 해먹었으면 되지, 죽어서도 무슨 내가 더 발복을 바라겠느냐 하고 아버지 옆에 묻히는 게 효다. 그러면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요때 이 땅을 맨 처음 추천해준 영의정이 살아남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날라갔어야 될 영의정이 왕이 내가 그거 들어갈란다 해보니까 영의정이 살아남는 거라. 그래가지고 요 영릉에 물 찬 데를 들어갑니다. 그게 영릉이 문제가 그 다음에 문종, 단종으로 내려오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또 지금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2탄 들어갈게요.